저는 일반고를 한국에서 나오고 위스콘신 메디슨에서 바이오캠 전공으로 이번 연도에 이제 졸업하고 약대에 입학하는 김수민입니다. 약대는 사실 어디로 갈지는 아직 못 정했는데 메릴랜드 볼트모어랑 NDMU랑 토마스 제퍼슨, 수니 버팔로랑 빙엄턴 중에서 갈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수능을 망했어요. 수능을 망해가지고, 재수를 할까, 유학을 갈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한 4월까지 진짜 펑펑 놀다가, 유학을 가야겠다. 수능을 다시 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학을 가야겠다 싶어서, 막 비자도 이머전시로 되게 급하게 받고, 해서 6월에 이제 어학연수를 먼저 한 6개월 정도 하고 이제 입학을 했고, 저는 그래서 SAT는 안 보고, 그래서 영어를 진짜 못했거든요. 그 수능 듣기 평가 되게 쉽잖아요. 근데 그것도 진짜 몇 개 막 틀릴 정도로 듣기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어학연수를 하고 이제 토플 보고 그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저는 아무 일단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 비자도 이머전시로 받아가지고 2개월 만에 그냥 후다닥 해서 이제 간 거라 아무 선행 학습이 안 돼 있었고, 학부하다가 이제 방학 때나 이럴 때 잠깐씩 다음 이제 인로를 먼저 해놓으니까 다음 학기에 뭘 들을지 그거 이제 참고해서 방학 동안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좀 조금씩 이제 돌려보고 그 정도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약사가 되게 어릴 때부터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약사를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학생 때, 고등학생 때부터 있었고, 그래서 약대, 이제 위스콘신 메디슨 약대를 가려고 사실 위스콘신 왔는데, 그래서 2년 동안 패스트 트랙으로 2년 동안 이수 과목 다 채우고, 그리고 약대를 이제 바로 지원하려고 했는데, 저도 막 17학점, 18학점에 막 여름학기도 듣고 이렇게 되게 바쁘게 보냈는데도 이게 한두 과목씩 안 채워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3년을 하고 가야겠다 해서 3학년 때 이제 다 채워서 지원을 해서 붙었는데 또 붙고 나서 약대를 가려고 보니까 이제 학부도 1년밖에 안 남았고 졸업이, 그래서 약대를 가든지 일을 하든지 뭐 마스터를 따든지 어딜 가나 그래도 학사학위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졸업을 하고 다시 지원을 해서 이제 이번에 약대를 가게 됐어요. 저는 일단 선행학습을 하나도 안 하고 가서 이게 또 근데 영어로 이제 들어야 되잖아요.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되게 따라가기가 힘들었는데 또 require 되는 과목이 또 많다 보니까 항상 17학점, 18학점 이렇게 뿔로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또 막 클럽 활동이나 뭐 볼런티어나 이런 다른 액티비티도 같이 해야 되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도 일반 그래도 젠캠 뭐 이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했는데 울고 이제 들어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울고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막 놀러 가는 시간도 이제 줄이고 막 밤새는 날도 더 많아지고 해서 되게 그 2년 동안 되게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 학부 리콰이어 코र्스들 들으면서 이제 클럽 활동이나 볼런티어, 쉐도잉, 인턴십, 뭐 일도 하고 튜터링도 하고 했는데 일단 클럽 활동은 뭐 과학 쪽이나 프리팜 클럽이나 이런 걸 이제 가입을 다 해놓고 사실 다 가진 않았어요. 그냥 시간이 되면 가고 뭐 시험이나 수업 있으면 안 가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자주, 어차피 미팅도 한 2주에 한 번? 한두 시간씩?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크게 부담은 안 됐었고, 튜터링은 일주일에 최소 2시간에서 이제 4시간까지 케미스트리랑 수학 이렇게 해서 튜터링을 했었고, 일도 했었는데, 그 인터내셔널은 이제 밖에서, 학교 밖에서는 이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스튜던트 잡으로 이제 알아봤는데, 딱히 약대에 관련된 건 아니고, 그냥 뭐, 카페 같은 데서 그냥 일을 했었고, 그것도 그냥 일주일에 한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 학기 중에는, 이제 방학 때는 그것보다 더 많이 했었고, 인턴십은, 1, 2학년 때 제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랩실 같은데, 이런데 보조로 그냥 랩워시 이런 걸로 이제 들어가서 몇 개월 했었고, 볼런티어 같은 것도 매 학기마다 했어요. 방학 때는 볼런티어를 안 했고, 매 학기마다 일주일에 2시간 반씩, 많으면은 한 4시간 반? 요 정도? 해가지고 매번 했었는데, 이것도 사실 약대랑 관련된 건 아니고, 애프터 스쿨, 미들 스쿨, 애프터 스쿨도 했었고, 데이케어 센터도 가서 했었고, 그리고, 인터내셔널 컨버세이셔널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국제 외국인들, 미국에 사는 학생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분들이랑 같이 영어로 대화하게끔 이제 영어 도와주고, 이런 컨버세이션 타임 가지는 그런 볼런티어도 했었고, 쉐도잉은 되게 잘 안 받아줘가지고, 막 그 학교에 사실 쉐도잉 도와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국제학생들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냥 직접 CVS나 월그린 같은 그냥 리테일 파마시나 뭐 커뮤니티 파마시 이런 데 이제 전화를 돌려서 이제 해가지고 쉐도잉을 했어요. 근데 저는 어쩌면 이제 한평생을 이제 그쪽 분야로 일을 해야 되는데, 학부 생활 때부터 이제 굳이 막 그렇게 약대, 온리 약대 이런 거는 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제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거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약대 관련이 없는 봉사나 일을 한다고 해서 뭐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건 아니니까, 뭐 약대 들어갈 때 리더십이나 팀워크, 뭐 아니면 이런저런 그냥 스킬들도 많이 보니까, 그냥 꾸준히 약대 굳이 너무 힘들면, 약대 관련된 그 메디컬 쪽 찾는 게 너무 힘들면은 그냥 꾸준히 좋아하는 거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걸 도와주는 곳이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어드바이저가 프리팜 한 분이랑 바이오캠 한 분, 이렇게 2분 계셨었는데, 근데 주변 친구들 보니까 어드바이저 미팅 많이 하는 사람들은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1년에 한두 번 정도? 진짜 안 했거든요. 그냥 왜냐면 좀 해봤자 그냥 필수 과목은 뭐 이거고, 이거를 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너무 제너럴한 인포만 주시니까 저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돼가지고, 오히려 그냥 혼자 하는 게 더 시간적으로든 효율적으로든 좀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거의 다 혼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GPA나 뭐 볼런티어 이런 액티비티들 관리를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신경 쓸 게 이제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뭐 일을 한다 이러면은 이제 CPT든 OPT든 되게 절차도 많고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도 하고, 되게 이 공부를 하면서도, 시험 공부를 하면서도 다른 걸 또 신경을 써야 되니까 되게
되게 신경 써요. 그래가지고 좀 가이드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고민 중이긴 한데, 일단 인터뷰를 패컬티랑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인터뷰만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인터뷰 전에 약간 1시간 정도 뭐 학교 설명이나 하우징 이런 설명해주는 그런 OT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거 이제 보면서 학교의 전반적인 약간 분위기나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일단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리고 학교 주변에도 그 학교 외에도 다른 좋은 대학들이나 뭐 병원들, 뭐 메디컬 쪽 인스티튜션이 있는지, 그리고 뭐 너싱이나 med스쿨 스튜던트처럼 인터프로페셔널 콜라보레이션이 좀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일단 약대 들어가서 이제 록테이션 돌면서 뭐가 이제 저한테 제일 잘 맞는지 이런 거를 봐야겠지만 저는 일단 클리니컬 쪽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고 그리고 약 디벨롭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뭐 R&D 쪽도 되게 흥미 있게 보고 있고 근데 일단은 하스피를 들어가서 좀 직접적으로 환자 케어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도 사실 이제 1학년 들어가는 거라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약대를 들어가서부터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학부 생활 동안은 스펙 쌓고 뭐 약대에 집중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래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친구들이랑도 놀기도 하고, 놀러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아니면 스트레스를 좀 풀 방법을 이제 가지고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